존경하는 창원시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웅동 1동, 웅동 2동, 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웅동 1동에 조성 중인 소사 대장천 생태하천 도정사업의 설계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대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7년 환경부 생태하천 만들기 10개년 계획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89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하천 생태하천 공사가 완공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생태하천 핵심 시설인 생태여울과 수생물 식재 지역의 작은 폭우에도 심하게 손대는 사태가 발생하여 큰 보수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공사 시 독일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본 의원은 2020년 제100회 정례회의 때 5분 자유반을 통해 설계 변경을 요구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 또다시 생태하천 공사 구간이 크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정책을 맡아가지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소사천 대장천 생태하천 조정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 대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 훼손된 수생태계를 훼손 이전에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천 내 인공 구조물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타설 없이 자연적으로 생태 여울 및 소 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 단계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부의 현장 실사와 검토, 보완 수정 단계를 거쳤으며 사업 기본 계획을 토대로 실시 설계 시에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기술 검토와 경남도 산하 생태하천 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설계를 확정하였기에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천 조성구간, 생태여울 조성구간이고 그리고 타 지역에 이미 우리 지역보다 그 전에 설치한 생태여울 구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카누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많은 태풍도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저렇게 온전히 보존 상태로 생태여울이 보존되어 있고 우리 지역은 단 한 번의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목적에 부합된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러니까 생태에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보면은 저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돌을 지금 이제 하천에 쌓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원 취지에는 보면은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엄격하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조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아예 100%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지수벽이나 아니면 기초공사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환경부 지침상에는 일단 그게 못하게 돼 있고 수시로 또 확인 점검도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걸 할 수 있게 건의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엄격히 지금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근거 자료를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 소사천 제가 전 5분 자유 발언 때 했던 자료입니다. 이 여울을 조성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연구 자료를 살펴보니까 물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낙차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낙차를 주면서 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여서 유속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그 공사 지역에 대한 유실을 막고 그리고 그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설계상 제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설계상의 판단에 뭔가 그 오류가 있다 보니까 타설해야 할 부분과 안 할 부분에 그 좀 미스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의 공법이 생태하천 조성 공법이 다른 것 같은데 이 공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단 공법은 다른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동일한데 그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만씩 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동일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환경부에서 정한 지침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고 설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도 법적 기준을 다 통과를 해서 생태하천을 조성을 했고 그 평가 기준에 합격을 해서 준공까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부적합하고 우리 지역은 적합했는데 유실이 되었다. 그다음에 퇴적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부족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 카논 때문에 저도 요번에 시정 질문 때문에 소장천 대장천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요번에 비가 유사일에 굉장히 많이 온 비였기 때문에 좀 피해가 있는 거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 아마 그 다음 질문에 그 답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창원시에서 조성한 그 생태하천 중에 그 보송사를 한 사업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설명과 현 보존 상태에 대한 점검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완료 후 보수 공사를 한 주요 원인은 하천 설계 빈도 100년을 상회하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물 파손과 시설물 내구 연한 경과, 일상적인 유지 보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상태 점검은 복원 사업을 완료한 7개 하천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수질 개선 및 수 생태계 건강성, 수생 서식처 개선 및 생물 다양성 증진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 수질은 3,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되었고 생물 다양성 회복, 멸종 위기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그 맞는 말입니다. 수질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생태계 생태계가 더 조성돼서 잘 돼가지고 보존이 잘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 답변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대장 수사천 같은 경우는 이 유실에 대한 현황 분석 내용을 보면은 카눈으로 인해서 생태 여울 수생물 식재 공간이 일부 유실이 되었다는 그 분석 결과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럼 소사천은 카눈 이전에 유실된 거 맞죠? 유실 훼손되고 퇴적된 거. 그럼 소사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생태하천 공사 구간은 소사천을 먼저 완공을 하고 그리고 대장천을 완공을 했죠. 네. 예. 이번 카눈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은 그 대장천 지역이 맞죠. 네. 그럼 소사천 지역에는 앞에 큰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생태 여울과 그리고 수생태 식물 식재 공간이 상당 부분이 유실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일단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좀 카눈 이후에 완벽한 조사를 못한 상황인데 한번 이번에 우리 하반기에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고 올 하반기까지는 저는 다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분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질의하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사업 설계 시 그 앞에도 봤지만 그 타 지역과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지형적으로 그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은 지형적으로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형적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다른 지역적 특성은 제가 정확하게는 발견 못했는데 이 지역이 언어가 지금 올라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부까지 언어의 해유를 돕고자 지금 기존 낙차보를 철거하고 생태 여울과 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좀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어종은 사실 이제 희귀어종인 그 은어입니다. 그 은어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금년도 초에 2만 마리에 대한 방생까지 해서 그 뭔가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에 그 지역은 하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길이 짧습니다. 근데 경사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팔라요. 그래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그 경사도가 급하면 유속이 빠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빠르게 되면은 그 우리 공사해 놓은 이 생태 여울이나 그다음에 그 수생 식물 지역이 단순히 그냥 이런 대지석을 갖다가 이렇게 정렬해 놓는다고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형적인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소사천 대장천의 그 생태학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 대장천은 희귀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하천으로 중요한 생태적 보존 가치를 지닌 하천입니다. 계획 수립 시 조사된 주요 동식물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및 천년기념물인 수달가, 기수갈고둥, 언어, 왕벚나무, 은사시나무 등 생태적 보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많은 동식물이 발견됐습니다. 예, 그 분석하신 대로 사실 이 지역은 그 도심에 있는 하천이지만은 2급수 이상의 그 물이 흐르고 있고 본시간은 뭐 은어, 갈수갈고동, 졸면이 망독, 국가보호 어패류인 기수갈고동, 동물은 수달, 구러기 등이 서식을 하는 중요한 생태하천입니다. 아마 창원에서 이 정도의 그 생태하천 그리고 자연 학습장을 갖춘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창원에서는 이 지역을 반드시 보존을 해서 진짜 친수 공간 그리고 생태 자연 학습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사 대장천 생태하천 그 어패를 보호를 위해서 설계한 주요 시설물이 있다면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어표를 위해서 어표류가 이제 어류가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단절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낙차보 5개소를 철거하고 생태 여울 4개소와 소 1개소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예, 설치했다는 것은 당연히 유실에 대한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번에 제가 전 구간을 살펴봤는데 수생물 식재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상에 전 지역 거의 전 지역입니다. 밑에 하류의 바닷가에 근접한 지역은 물이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사실상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태 여울 4곳은 모든 곳이 다 토사 매몰된 거 확인하셨죠?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요? 일단 뭐 이번 기록적인 폭우가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생태 하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견고함이라든지 단단함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생태 하천 특성상 어떤 그런 거를 배제를 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 이제 공사를 추진하게 하라는 어떤 환경부 지침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저희들도 모든 생태하천 보건 사업 시 고려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데가 사실 핵심적인 답이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뭐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고 기존을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시설을 냈을 때 유실이 되게 되면은 그만한 책임을 또 창원시가 져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주민들한테 비난은 또 역시 우리 그 창원시나 창원시의회가 져야만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설계 당시부터 세웠어야 하는데 그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생태하천 핵심 시설에 대해서 방금 전에 그 생태여우라고 수생물 식재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보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지금 했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이미 앞에 소사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반복해서 이제 동일한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 맞죠? 공법이 똑같은 거 맞죠? 네. 예. 왜 안타깝게 앞에 이미 한번 수사천에서 그런 큰 사례를 경험을 했는데 대장천에 동일한 공법을 적용을 했나요?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이제 공사를 하지만 환경부에서 이제 공사 전과 그다음에 공사 중간에 요 상태를 실제 확인을 하러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생태하천 기본 계획을 보면은 하천의 그 블루 네트워크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의 취소부를 개선해서 발전될 그 물길을 연결함으로써 생물의 이동로를 확보하여 생물의 그 다양성이 증대되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목적도 혹시 달성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보건 사업 시행 시 중점을 둔 블루네트워크 개선을 위해 낙차벌을 해체하고 자연형 어도를 설치하여 어류의 이동길을 확보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이 증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류의 생태계 연결 및 생물종 다양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사업 모니터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기간은 5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네. 사진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소보에 유실된 현황이거든요. 취소보가 지금 그쪽에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유실됐습니다. 부분 유실이나 전실 유실됐어요. 올해 유실된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대책에 대해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유실되면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밑에 쪽에 그 물이 낙하하는 그 부분에 보면은 이 낙하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밑에 땅파임 현상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그 제방을 보존하는 기본 세면 축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 밑에가 완전히 유실돼서 현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패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조금만 더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유실 범위가 길어지면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 과연 이제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럼 취소보에 대해서 저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방과 유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저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거라. 그저 말씀드렸는데 저 현장은 저도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공간입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저렇게 된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무리 그 생태하천이지만 생태하천도 어느 정도 뭐 진짜 많은 비가 와가지고 유실이 되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그만한 비에도 만약에 이게 소실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 잘못된 행정일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환경부와 의논하고, 근데 뭐 그 사업 시행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그 제안을 드리면은
저 취소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우측 있는 사진과 같이 저렇게 그 대리석을 얹어놓는 것만 가지고는 그쪽에 그 유속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세면을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정시킬 수 있는 세면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그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더 저 부분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그 밑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밑에 부분의 낙차가 클수록 그 유속은 빨라지고 위에 유실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 밑에 부분에 대한 완만한 낙차공을 첫 번째 사진에서 타 지역에 설치한 사례 같이 그 물의 유속을 줄이기 위한 낙차공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 물의 유속을 줄여서 유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생태하천 시설물 중 그 저소로 정비기법 그 횡단 계획에 의하면 여울과 소위 형성에 있어서 그 모래의 퇴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그 첫 번째 사까지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서 제가 뭐 질문이 되고 답변을 줬기 때문에 퇴적에 대한 그 방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생태하천 그 어도 형식 결정 시에 보면은 그 고려 사항이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어도 그 결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준수해서 이 어도를 만들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어도 설치와 관련하여 생태하천 보건사업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가지고 20분의 1 완경사로 설치하고 자연석은 일정 간격 노출하여 어류 이동 시 유속으로부터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출입구 쪽에는 소를 설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예. 그럼 어도라고 하면은 대장수사처는 이제 비 오면 비가 많이 오르지만은 일주일 이내에 그 실명 그거 갈수하천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말라서 물이 흐를 정도만 흐르는 하천입니다. 거기에 어도가 없으면은 고기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도를 설치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한 구간이 있냐면은 어도면 당연히 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대가 낮은 지역에 이렇게 설치가 돼야 맞는 것 같은데 일부 그 지역에 보면은 아예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도가 아닌 지역으로 물이 흐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그 유지 보수를 할 때 반드시 그 부서를 정확히 해서 어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그 소천 공사후에 그 작은 폭우로 인해서 그 생태하천 핵심 구간이 대부분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 없이 그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부의 현장 실사를 통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도 그 분기별 현장 점검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좀 불합리하다. 조금 비만 오면은 이 상태로 하면은 훼손이 우려되니까 이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타설을 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변경을 하려고 환경부와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그 환경부 협조를 못 얻은 겁니까? 예, 못 얻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을 저희들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모아 가지고 이게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태하천 보건 사업이지만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두는 거는만 생태하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연과 어느 정도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진짜 본 목적인데 너무 자연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 가는데 요점은 앞으로 많이 이제 저희들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그 적극 설계병을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 유지 불수에는 그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그 시장님께 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면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험 교수도 방금 전에 기후환경국장님에게 답변한 내용을 쭉 들어보셨는데 답변 내용에 대해서 들은 소감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하천은 이제 방제와 같은 그 치수 기능하고 그다음에 생태라 디자인을 입혀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근데 그 하천을 설계할 때에 큰 주요 변수가 이제 크게 물이 얼마만큼 비가 얼마만큼 오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하천에 갖는 경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태풍 카눈처럼 비가 갑자기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많이 오다 보니까 이번에 창원 곳곳에 여러 하천에서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좀 발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태적 측면만 이게 고려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 하천의 기능인 치수 같은 그런 부분을 전 하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일전에 저희들이 그 태풍 카눈 때 이후에 발표한 것처럼 무슨 급한 하천들, 당장 그 창원천과 같은 이런 하천이 앞으로 비가 많이 올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 소조기라서 좀 다행이었고 예전처럼 예를 들어 대조기와 여러 가지 그런 게 결부됐을 때는 굉장히 이번에 위험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하천 전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한번 점검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그 8개 생태하천을 조성을 했고 지금 9번째로 해가지고 양곡적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지금 2020년부터 24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천만다행인 것은 저는 이 분석 내용이 소사 대장천만이 이렇게 큰 유실이 있었고 다른 천은 그렇게 유실이 심하지 않은 걸로 분석되는 것은 대단히 반길을 이루고 잘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 9개로 생태하천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생태하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생태하천이 단순히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보존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 설계 공법을 적용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지금 폭우에 대한 거, 그거를 더 감안하면서 생태하천 전반을 다시 한번 생태계를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일단은 이 유실 및 퇴적 이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와 유지 보수 기간에 해당되니까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정확히 공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사천 대장천 생태하천 사업은 지형적인 특정의 부적합한 설계로 인해서 한 차례의 작은 폭우에도 막대한 시설 훼손이 발생한 만큼 보수공사 시에는 하천이 짧고 경사도가 심한 지형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견고한 시설물 설치 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